대체 불가능한 토큰, 일명 NFT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디지털 아트를 만들어 NFT로 팔거나 또는 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주장도 보이죠. 근데 NFT에 관심을 가진 일반인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NFT를 비싼 값에 사는 것만으로는 돈을 벌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 당신이 NFT로 돈을 버는 걸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진짜로 돈을 버는 방향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로 기술과 경제를 이야기하는 넘버스. 이번 시간엔 NFT의 희소 가치가 무엇이고 왜 중요하게 됐는지, 왜 거품이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017년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 광풍이 불었던 걸 기억하시나요?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100만 원 아래였던 비트코인의 시세는 이후 줄곧 상승해 그해 겨울 2천만 원에 이르게 됩니다. 누군가 비트코인에 투자해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를 하나씩은 트는 현상이 발생했죠. 비록 그 이후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오늘날 암호화폐가 디지털 자산으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는 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암호화폐만큼이나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존재가 등장했어요. 바로 NFT입니다. NFT의 열기는 정말 비정상적인 수준인데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그림은 비플이라는 디지털 작가의 작품인데 지난 3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6,9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00억 원에 거래됐다고 해요. 실물도 없는 디지털 그림이 천문학적인 돈에 거래가 된 거죠. 비플이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NFT 등장 이전인 2007년부터 인터넷 아트를 그리던 작가예요. 당시부터 2020년 11월까지 무려 5천일 동안 창작이 지속됐고요. 그 결과 800억 원에 팔린 이 그림이 등장한 것이죠. 이 작품으로 비플은 세계 세 번째로 비싼 작가에 등극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디지털 아트의 값어치가 점차 올라가고 있고 또 멋진 예술 작품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그럼 이 그림은 어떤가요? 그냥 돌멩이 그림인데 무려 우리 돈으로 10억 원에 거래됐다고 해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이 영상은 어떤가요? 1분짜리 밈인데 9억 원에 팔렸고요. 이 사진의 이름은 견윤지라는 클로이인데 우리 돈으로 9천만 원에 거래됐다고 해요. 이제 이 정도쯤 되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가 인터넷에서 흔히 보던 그림이나 영상이 수백, 수천만 원, 수억 원에 거래된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이 시장에 대기업들도 뛰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비자카드가 최근 크립토펑크라는 NFT 작품을 3억 원에 구매하면서 NFT 상거래에 뛰어들 것임을 시사했고요. 국내에서도 4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NFT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 밝혔어요. 그래서 오늘날 NFT 경제는 그야말로 미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댐레이더라는 블록체인 데이터 기업이 주기적으로 글로벌 NFT 거래액을 발표하는데요. 지난해 세계 NFT 거래액은 9,500만 달러, 약 1,100억 원 수준이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꽤 커 보이죠? 그런데 올해는 10월까지 누적으로만 173억 달러, 한국 돈으로 20조 4천억 원어치가 거래됐어요. 무려 200배 이상 시장이 커진 거죠. 그래서 돌멩이 그림을 15억 원에 사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비상식적이라고 말하겠죠. 다만 팩트는 그럼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누군가는 디지털 자산을 팔고 누군가는 사고 그럼으로써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이해해 봅시다. NFT는 디지털 세계의 등기부등본과도 같습니다. 누군가 특정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NFT로 팔면 다른 누군가 이 자산을 살 수 있겠죠? 그러면 토큰은 해당 NFT를 누가 샀고 누가 팔았는지, 언제 얼마에 샀는지 등이 기록됩니다. 이런 기록은 블록체인으로 보존되니 일반적인 파일과는 달리 해킹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디지털 세계의 권리를 인정하는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NFT를 산다는 건 디지털화된 토큰의 거래 사실을 기록한다는 것이지 디지털 자산 그 자체를 소유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과를 사면은 물성이 있는 사과 그 자체를 소유하게 되죠. 하지만 NFT는 그렇지 않습니다. 토큰을 사더라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받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죠.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그럼 돈을 낸 사람은 과연 뭘 갖게 되느냐? 바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무형의 소유권하고요. 또 그 자산을 쓸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예컨대 여러분이 특정 뮤지션의 음원 NFT를 샀다면 여러분들은 그 아티스트에게 돈을 내고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구매하게 되는 거예요. 아티스트는 음악에 대한 대가를 받고요. 여러분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권리를 팔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 그 아티스트가 자기 음악을 들을 권리, 그러니까 NFT를 딱 100개만 판다면 여기서부터는 희소성이란 개념이 탄생합니다. 100명이 넘으면 그 음악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NFT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티스트가 유명하면 유명할수록 NFT의 가치가 올라갈 거고요. 또 NFT를 소유했던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예컨대 똑같은 디지털 자산의 NFT임에도 제가 소유했던 거의 가치는 1이라면은 워런 버핏이 소유했던 것의 가치는 100만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NFT는 디지털 세계에서 가치를 갖게 되고요. 또 소유의 희소성이란 개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음원이나 영상, 텍스트, 이미지 등 각종 디지털 자산이 토큰으로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이미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림의 NFT를 내가 산다면 나만 그 이미지를 보고 남들은 못 보느냐? 아닙니다. 파일 같은 걸 받아서 보지도 않고요. 당연히 인터넷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이미지를 남들이 못 보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비판도 나옵니다. 나만 그 이미지를 보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자산의 토큰 형태로 된 걸 사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 NFT의 본질적인 맹점이기도 해요. 돈 주고 산 사람이 갖는 특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심각합니다. NFT를 샀을 때 그게 과연 법적인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냐? 역시 아닙니다. 현행법상 NFT에 대해서 법적인 지위를 인정해주는 나라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사인들 간 합의 과정인 것 뿐이죠. 따라서 NFT 거래 과정에서 뭔가 분쟁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요원해집니다. 그럼 여기서 본질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왜 NFT는 이렇게 비정상적인 가격에 거래가 되느냐는 거죠. 일단 NFT를 통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와 매매에 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예요. 현실 세계에서도 당연히 매매와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존재하는데 디지털 환경이 고도화되면서 그런 개념이 존재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세계로 넘어오면서 작품의 오리지널리티가 파괴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중세시대에는 예술품의 오리지널이 갖는 권위가 엄청났어요. 복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됐을 뿐더러 누군가 원본을 보고 카피를 만들더라도 원본의 오리지널리티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대시대 사진이라는 게 생겨나면서부터 원본과 카피의 구분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원본이 과연 무슨 가치를 지니는가에 대한 미학적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NFT는 이런 물음의 끝판왕인 거죠. 원본과 복제품을 구분하는 게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그 순간에도 과연 소유권이란 개념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디지털 공간에서 생기고 있는 NFT 경제는 그러한 물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비트코인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11년 전인 2010년 5월 22일 누군가 파파존스 피자 한 판을 비트코인 1만 개로 거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매년 이날은 비트코인 피자데이로 불리죠. 그런데 오늘날 비트코인 한 개로는요 피자를 좋게 5,000판을 살 수 있게 됐어요. 자산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비트코인의 희소성이나 쓸모로서의 가치가 사실상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가는 건 그걸 채굴하고 대규모로 거래하면서 가격 거품을 만들어낸 조직들과 거기에 편승한 일반인들로 말미암아 생긴 거대한 유동성 때문이었죠. 오늘날 NFT 시장의 큰손들이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세력들과 결부돼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NFT 또한 한번 탐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처럼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장이 형성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NFT가 무엇이고 가치가 왜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거품은 왜 끼었는지를 이야기해봤어요. 게임이나 디지털 예술작품의 거래와 같이 NFT는 불명확했던 디지털 거래 시장을 만들어줬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반대로 디지털 자산이 천문학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낳으면서 사람들의 투기 심리를 조장하는 부작용도 나왔죠. 지금까지의 NFT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 판단을 하게 되셨나요? 긍정적인 판단도 있을 거고 부정적인 생각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연스럽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